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이 기업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한쪽에서는 와,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이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심장 같은 주력 공장이 불타는 정말 최악의 재난이 터진 거죠. 이 엄청난 시비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호타이어의 진짜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직전에 금호타이어가 얼마나 탄탄한 회사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바로 이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4조 414억 원. 이게 바로 2023년에 금호타이어가 기록한 매출액입니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그야말로 역대급 숫자였어요. 바로 이렇게 최고의 순간에 회사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악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2023년 한 해만 반짝하고 잘 나온 실적이 아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불과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2년 만에 흑자 전환은 물론이고 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V자 반등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 비싼 타이어, 그러니까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을 확 늘렸고요. 때마침 골칫거리였던 원자재 가격이랑 해상 운임도 안정됐죠. 결국 비싼 제품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 이전 금호타이어가 갖추고 있던 튼튼한 체력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가 한순간에 재앙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광주 공장 화재 사건이죠. 회사의 심장과도 같았던 곳이 그만 멈춰서 버린 겁니다. 이 회복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요. 심지어 이듬해 초에는 하루 생산량이 10,000개를 넘어서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금호타이어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장에 제대로 증명할 사건이었어요. 이 빠른 복구 뒤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5천억 원. 이게 바로 화재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한도액이었죠. 이 막대한 재정적인 완충장치, 일종의 세이프티넷 덕분에 금호타이어는 최악의 재난 속에서도 재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극복한 금호타이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를 향한 아주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거든요. 과연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럽 시장 공략입니다. 특히 BMW, 벤츠,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의 심장부, 바로 그 유럽에 직접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건 이제 수세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공격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이 폴란드 신공장 프로젝트,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떠벌어집니다. 투자금만 무려 8,606억 원이고요. 여기서 연간 6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8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물류 효율성.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핵심 고객사까지 배송이 몇 주씩 걸리던 게 며칠 단위로 확 줄어들어요. 둘째, 무역 리스크 회피. 유럽연합 안에서 직접 생산하니까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는 관세나 탄소구경세 같은 무역 장벽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과의 거리.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 바로 옆에서 더 긴밀하게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를 동반하겠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저 막대한 자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울 한쪽에는 국내외 신공장을 합쳐서 거의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울 다른 한쪽을 보면 시장 분석가들은 의외로 꽤 낙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그 강력한 실적 개선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즉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요. 여기에 화재 보험금까지 더하면 굳이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금호타이어의 강점과 위기, 그리고 미래 비전과 리스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연 어떤 최종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주요 증권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대략 7,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대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장이 금호타이어의 위기 극복 능력과 특히 이 유럽 시장 전략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존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금호타이어는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고 복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 현지 생산과 기술 리더십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거죠. 잿더미 위에서 유럽의 심장을 향해 달려가는 금호타이어. 이 과감한 승부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